제게에서 작년에 본 영상 중에 충격적인 영상을 꼽으라면 존경하는 이서님께서 올려주셨던 삼성 갤럭시 Z 폴드 4가 유독 이게 아재들한테 사랑받는 이유일 거예요. 저는 당시에 갤럭시 폴드를 메인폰으로 쓰고 있었는데 요걸 보고 뜨끔했죠. 아니 내가 아재처럼 보일 수 있다고? 내가? 핸드폰 선택할 때 의외로 정말로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바로 아재스러움입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그냥 썰이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최근에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에 살고 계신 한 대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저한테 그때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에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느낌인 게, 예전보다 갤럭시를 점점 더 많이 쓰는 느낌이 들더라. 왜냐면 아빠도 엄마도 전부 아이폰 쓰고 있으니까 옛날부터 아이폰 쓰는 게 더 이상 그렇게 막 쿨해 보이지 않고 아재처럼 보인다고 느끼는 그런 친구들이 생기나 보더라. 물론 수치적으로 보면 10대들 87%가 아이폰을 택하죠. 한국에서도 갤럭시 텃밭 한국이 흔들린다, 20대 65%가 아이폰을 쓴다는 기사가 최근에 올라올 정도로 여전히 아이폰 선호도가 높죠. 하지만 미국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아이폰을 쓴다고 본인들 아들딸이 아이폰이 아재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썰은 꽤나 흥미로웠어요. 실제로 재미있는 게 올해 4월에 시장 조사업체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에 3명이 다음 구매 시에 폴더블을 택할 의사가 크다고 밝혔고, 플립 타입을 무려 49%가 선호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그런 이제 플립의 센세이셔널한 디자인이랑 감성이 먹혀들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디자인과 감성 때문이 아니라 언론사들과 이공계인들 사이에서 요즘 삼성 부활의 신호탄이 발사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본론이 바로 이건데요. 학회에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랑 TSMC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를 두고 연구원들 사이에서 예전부터 자주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부터 반도체 칩에서 가장 뜨거운 핫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랑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이었어요. 이름은 어렵지만 쫄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원분들은 TSMC의 무기인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와 삼성의 무기인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중에서 어떤 것이 대세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곤 했었어요.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지만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말씀드리면 그냥 모양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대만은 동그란 피자 이제 판때기에다가 피자를 만들고 사각형으로 막 잘라서 팔아요. 근데 그러면 꼭다리들은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본 삼성은 생각했죠. 야, 저거보다 효율이 더 좋고 성능이 잘 나오고 꼭다리도 팔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래, 사각형 판때기에다가 만들어 팔자. 그렇게 되면 이런 꼭다리들도 팔 수 있으니까 돈도 더 벌 수가 있겠죠. 실제로 과거 학회에서 삼성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TSMC보다 무려 두께를 0.7배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안 풀리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정상의 문제로 삼성은 몰딩이라는 이제 플라스틱을 위에다 씌우거든요. 얘가 고무 같은 애라서 열을 주면 막 쉽게 휘어져요. 이거를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성능도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고요. 실제로 사각형 피자 같은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는 갤럭시 워치용으로나 쓰이고 실제 핸드폰 칩에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TSMC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2016년에 상용화를 해서 애플의 마음을 사로잡아 애플 스마트폰용 칩 물량을 싹쓸이 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반도체 학술 대회에서 바뀌게 된 게 있어요. 거기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삼성은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가 아니라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양산을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말부터 삼성의 스마트폰용 반도체 칩인 엑시노스의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적용할 계획이라는 거죠. 실제로 근래 발표되는 언론 기사들을 보면 엑시노스 2400, 그러니까 적어도 아마 갤럭시 S24에 탑재될 칩에는 삼성의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는 기술이 적용된 칩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통해서 대만의 TSMC의 패키지 분야에 대항할 수 있는 이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 2021년 이후에 3년 만에 다시 갤럭시에 삼성의 칩이 탑재가 되게 됩니다. 3년 만에 갤럭시에 한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든 칩이
이제 탑재가 되게 되는 거죠.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세계 AP 시장에서 엑시노스, 그러니까 삼성이 만든 칩의 점유율은 8%가 그쳤어요. 1위는 애플이었죠. 31%였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애플은 2021년 대비 무려 점유율이 2배나 올랐어요. 아마 내년에 나올 갤럭시부터는 옛날처럼 한국은 엑시노스가 탑재되고 해외는 퀄컴의 칩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뭐 삼성이 해외 나온 웨이퍼를 패키지 한다고 할지라도 삼성에게는 AP 전력과 발열 이슈가 과제로 남아있다. 갤럭시 S24에서도 퀄컴 칩 탑재 비율이 엑시노스보다 높을 것이라면서 펜화 웨이퍼를 패키지 기술 접목과는 별개로 부정적인 시선을 보였어요. 사실 진짜로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새로운 공정도 하고 새롭게 이제 설계됐는데 여전히 너 부족해 이렇게 말한 거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갤럭시에도 미국 퀄컴 칩 쓰면 되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굳이 우리가 설계하고 굳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고 뭐 반문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 이제 존경하는 삼성전자 대표이사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고 우리가 만든 이유를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까이서 보면 퀄컴에 쓰는 게 나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2030년, 2040년, 2050년에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술 경쟁력은 이제 그 나라의 안보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해졌잖아요.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는 이제 단순히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안보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에 TSMC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미국에게 대만의 TSMC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기술력이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시대예요.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 1위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미국의 국제사학자 크리스 밀러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평가하며 말합니다.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힘없는 노력이 지금의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이끌어왔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반도체 산업의 선두에 서게 했던 핵심 동력이었다.